시간에는 카메라 라우 필터를 활용한 이제 보정 작업을 할 건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보정 작업을 할 때 지난 시간에 했던 기본 보정이라는 개념도 이제 도입이 되는데, 근데 원칙적으로 생각하시면 디지털 사진의 경우는 어, 사진의 밝기, 콘트라스트와 어떤 색감까지 보정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 이제 색온도까지 우리가 보정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작업이 가능한 게 카메라 라우 필터입니다. 그리고 카메라 라우 필터는 기능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트레스를 여러분들 받으실 필요는 없고 그냥 간단하게 해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카메라 라우 필터 메뉴는 보시면 필터 메뉴에 보시면 카메라 라우 필터라고 있습니다. 단축 키는 컨트롤 시프트 A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카메라는 이 단축이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보통 일반적인 적으로 사진을 찍을 때 로우 파일과 JPG 파일이 있으면 보통 일반적으로 라우 파일로 찍으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원칙적으로 따지면 라우 파일 자체가 압축된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색상과 밝기에 대한 정보가 많아요.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의 경우는 이 사진에 뭐가 많냐 하면 보정할 수 있는 값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통상적으로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화이트 밸런스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먼저 이렇게 보정을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지금 우측 상단에 보시면 여기 히스토그램은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이트 밸런스를 먼저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만약에 모르시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자동이라는 메뉴가 있긴 있는데 별로 권하진 않습니다. 참고로 권하진 않고, 다만 여러분들이 하실 때 촬영 여기 이제 자동이란 메뉴에서 괜찮으면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화이트 밸런스는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좌측 상단에 보시면 여기 아이콘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여기 아이콘을 얹어 놓으시면 나오는 말이 흰색 균형 도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진의 최대한 흰색에 가까운 대상을 잡으시면 돼요. 측정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 흰색에 대한 부분들이 보면 이 제가 지금 이 스포이드를 움직일 때마다 우측에 보시면 여기 RGB 숫자가 좀 바뀌는 거 보이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밝기에 대한 개념보다는 평균값이 좀 나와주면 좋습니다. 이게 어 지금 이제 레드가 138, 뭐 그린 151, 블루 154인데 이거는 밝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촬영했을 때 당시에 이 지금 어 소재가 흰색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아까 값이 평균 값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흰색에 대한 밸런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사진을 보여주는 게 약간 고급스럽게 보여줄 수가 있고요. 어, 물론 여기 이제 이거에 흰색이 없으면 이제 감으로 하실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감으로 하신다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캘리브레이션 장비를 통해서 캘리브레이션이 된 상태인 모니터의 경우는 감으로 하시면 되겠지만은, 통상적으로 캘리브레이션 장비를 쓰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쓰시면서 약간 감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다만 촬영하는 대상에서 흰색이 있으면 좀 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노출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만져주시는데, 지금 이제 히스토그램상에 보면 요걸 움직이면 저 비공간 채우기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채워버리면 문제가 이게 크게 없어요. 근데 이게 비공간 채우기 개념으로 보정하시면 돼요. 너무 밝게 나와요. 보통 이제 촬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보면 한 스텝이나 한 스텝 2분의 1 스텝 정도가 여러분들이 노출이 과부족되는 사진들을 많이 찍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근데 이 노출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인 사진의 밝기를 이제 이 보정을 해주는데, 근데 이거를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제가 촬영을 할 때 이 사진의 경우는 어둡게 찍었습니다. 지금 보면 히스토그램이 이만큼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시면서 이 히스토그램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히스토그램이 지금 보시면 회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나눠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디지털에서는 이 밝기의 단계를 크게 세 단계가 아닌 다섯 단계로 봅니다. 그래서 이 좌우측, 지금 좌측에 있는 이 부분과 우측에 있는 이 부분의 경우는 아주 밝거나 아주 어두운 것을 지금 얘기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히스토그램을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보정을 하실 때 이거를 너무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사진이 우회되냐 하면 너무 밝게 된다는 거죠. 범위가 지금 너무 과하게 돼. 지금 보세요. 하이라이트 부분이 이제 너무 적어져요. 이게 완전 흰색 계열입니다. 너무 밝은 부분이고 요거는 밝기는 반대 중간 밝기 정도, 요거는 가운데 밝기, 중간 밝기죠. 이제 존 시스템에서 이제 그레이 카드라고 불리는 그 부분의 밝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한다 하면 한 0.5 정도로 이렇게 하시면 얼추 맞아 떨어지죠. 그러니까 촬영하시다 보면 거의 반 스텝 정도, 한 스텝 정도가 이제 밝기 차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빈 공간 채워주기는 작업을 하긴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지금 현재 있는 사진에서 보시면 흰색 계열이 좀 너무 옆으로 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흰색 계열보다는 처음에 만져주시는 거는 밝은 영역하고 흰색 계열이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두운 영역과 검정 계열이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흰색 계열이 최대한 움직여줍니다. 자꾸 밑에 게 움직이네요. 죄송합니다. 움직임 지금 보세요. 자 이게 다른 게, 자, 보세요. 얘로 움직이면 사진이 이렇게 밝다는 느낌 드는데, 얘는 지금 만져주는, 이렇게 보정해주는 범위가 어느 부분이냐 하면, 흰색에 대한 부분이에요. 흰색. 지금 밝기에 대한 부분. 그래서 보면 이것도 움직일 때 지금 파란색 뜨잖아요. 여기 파란색이 뜬다는 거는 이게 지금 부족이라는 개념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란색이 보이지 않는 범위까지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레벨을 통해서 이 사진을 가지고 보정을 했을 때는 이쪽 섀도우 부분들이 이렇게 뭉쳐서 나오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섀도우 부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질감이 나올 수 있는 이제 보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 사진의 경우는 밝은 사진이 어두운 사진이니까 이게 지금 가능한 거지. 만약에 밝은 사진이 만약에 이렇게 된 사진의 경우는 이때는 어두운 영역을 이제 만져주는 겁니다. 너무 과하게 만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여기 노출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정을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거는 노출 값의 범위는 현실적으로는 두 스텝 이상 돼버리면 보정을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벌써 데이터, 그러니까 촬영된 밝기에 대한 데이터가 날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표현이 안 된다고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해주시는 거는 여기서 간단하게 보정하실 거는 이제 색온도 부분은 히스토그램에서 하이라이트 부분을 잡아서 선택을 해서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이 단계를 5단계 나눠서 여러분들이 보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통상 노출에 대한 부분은 저번에 빈 공간 채우기를 하라고 말씀드렸지만은 너무 많이 채워버리면 사진이 너무 하이라이트 부분에 대한 이 사진의 경우를 기준 잡아서 얘기합니다. 하이라이트에 대한 질감이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서 작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밝은 영역으로 작업을 했는데 그래도 흰색 밝은 영역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만져주는 거죠. 근데 지금 보세요. 밝은 영역 만져주니까 지금 흰색 범위까지만 이게 지금 여기 뭐 하나가 뜨죠. 이게 뭐냐 하면 경고등 같은 거예요. 경고등인데 이게 너무 많이 떠버리면 지금 약간 과하게 지금 보세요. 지금 빨간색 보이시죠? 체크를 제가 하니까 빨간색 나와요. 그럼 이 빨간색이 보인다는 거는 하이라이트 개념에서는 뭐냐 하면 이 부분의 질감이 표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만약 이 검은색 같은 경우는 파란색 같은 경우는요 보시면 어두운 영역을 이렇게 하면 얘는 파란색이 나와요. 여기 잘 안 나오네요. 검정 계열에서 보시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이라이트가 아니고 섀도우 부분이 날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실 때 무조건 보정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이 나왔어. 근데 얘 빨간색은 상관없죠. 왜냐하면 지금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은 노출 과부족된 것을 여러분들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노출이 과다가 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늘까지는 스트레스를 안 받으셔도 돼요. 그거 보정하실 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이 상태에서 아이콘이 되게 많아요. 근데 오늘은 기본 약간 보정에 대한 개념만 이제 설명하는 거라서 이제 여기 삼각형 있죠, 두 개. 요 삼각형 설명 효과인데 보통 캐논의 경우는 보통 이제 50 정도를 작업을 해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소니나 니콘의 경우는 25. 왜? 이제 나중에 보시면 카메라 상에서 보시면 약간 선명도가 차이 납니다. 이거는 이 메커니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값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적용시킨다고 보시면 되고
보통 통상적으로 여기 이제 세부 선명 효과라는 개념인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실 때 이 노이즈 감소의 노이즈 리덕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촬영했을 때 감도가 높아졌을 때 노이즈 생기는 거를 감소한다 하는데 별로 권하진 않습니다. 근데 양 반경 세부면서 마스크가 있는데 반경 세부면서도 만지지는 조절하실 필요는 없고요. 굳이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신다면 양만 만져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진을 확대해서 보시면 약간 바뀌어야 돼요. 지금 확대의 비율은 100%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명 효과를 0으로 했을 때와 약간 차이 나는 거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보면 특정 부분만 보시면 이게 선명도의 차이가 느껴지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보정이에요. 자, 보세요.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여기서 좀 더 하시는 경우는, 작업을 하시는 경우는, 지난 시간에 했는 거에도 좀 플러스 되는 거, 이제 조정과 명도 대비, 레벨과 곡선, 요 메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많이 쓸 수 있는 카메라 필터 활용법인데요. 이 처음에 말씀드렸는 거하고 요거하고 좀 차이가 뭐냐 하면,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은 사진을, 밝기를 세 분류가라고 얘기는 하지만 현재 두 분류입니다.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은 만짐으로 해서 중간 부분이 알아서 바뀐다는 부분이고, 지금 카메라 라우 필터는 이 보정하는 룰이 뭐냐 하면 밝은 부분 하나, 약간 밝은 부분 하나, 그리고 중간 밝기 하나, 약간 어두운 부분, 어두운 부분, 이 5단계를 따로따로 보정함으로 해서 하이라이트 부분과 섀도우 부분을 이제 좀 더 질감을 있게 살리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카메라 라우 필터는 자주 쓰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카메라 라우 필터를 해서 보정을 완벽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카메라 라우 필터에서 완벽한 보정은 좀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그래서 또 이렇게 또 색감이나 이런 것들도 주관적인 이제 보정 방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카메라 라우에서는 개인적으로 권하는 거는 사진의 원고 상태를 되게 좋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모르시면 그냥 학원으로 전화 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이제 문의 이제 저희가 그 강의 내용이 약간 저도 이렇게 그냥 이게 뭐 홍보 개념은 아니고요. 그냥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학원에 다니신 분들이, 저희가 수강하신 분들이 좀 알았으면 혹시나 이제 헷갈리는 거를 대비해서 하는 강의라서 좀 더 좋게 강의를 하면 되는데, 아직 저도 이제 미숙한 사람이라서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했는 거에 대해 궁금한 거 있으시면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에 저희 학원 검색하시면 이제 제가 댓글을 달아드릴게요. 최대한 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 어쨌든 수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